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입니다. 1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해설해드렸는데요. 영상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해설 영상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에코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500 교재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이론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에코500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장 초음파 이론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RGCS와 같은 실제 시험보다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메인 자료보다는 참고 자료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실제 시험은 에코500 문제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해설 강의 이외에 다른 자료는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으면 하는 문제를 따로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요. 자신만의 에코500 노트를 만드시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월 세그멘트에 관련된 문제고요. 파라스터널 롱 엑스 뷰에서 평가하는 항목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세그멘트, 각 뷰에서 보여지는 세그멘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고 영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세그멘트가 나눠져 있는지 각각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단순 암기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있는 내용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과 함께 연결되는 코로나리 아테리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몇 번 봐서는 이 그림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파라스터널 롱 엑스 뷰, 이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부분은 D번에 있는 카디아 에이펙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레프트 벤트리클 월 세그멘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파라스터널 숏 엑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파필라리 머슬이 보이는 레벨과 관계가 없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고요. 양쪽에 파필라리 머슬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 영상에서 평가되지 않는 항목은 마찬가지로 D번에 있는 카디아 에이펙스를 정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이피컬 포챔버 뷰와 관계가 없는 월 세그멘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엔테로라테랄 월, 카디악 에이펙스, 그리고 라이트 벤트리클의 라테랄 월까지 에이피컬 포챔버 뷰에서 평가가 가능한데요. C번에 보시면 엔테리어 인터벤트리큘러 septum 같은 경우는 에이피컬 포챔버보다는 파라스턴 롱이라든지 또는 3챔버 뷰에서 평가가 가능한 그런 월 세그멘트입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포챔버 영상 보시게 되면 옆쪽에는 엔테로라테랄 월이 보여지고 있고 라이트 벤트리클의 라테랄 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septum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septum의 구역 같은 경우는 임페로셉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보기에 있었던 엔테로셉탈 같은 경우는 파라스터널 롱이라든지 또는 3챔버 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에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이피컬 2챔버 뷰에서 평가되지 않는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이피컬 2챔버 뷰에서는 엔테리어 월과 인페리어 월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카디악 에이펙스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D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미드 레프트 벤트리클을 구분하는 이 바운더리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심초음파학회에서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병원 기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국가의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값이라든지 또는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미국 심초음파학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드 레프트 벤트리클을 구분하는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필라리 머슬 팁부터 파필라리 머슬의 베이스까지를
레프트 벤트리클의 미들 구역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파필라리 머슬의 팁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파필라리 머슬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가운데 쪽 팁이 있는 부분과 시작되는 부분을 나눠서 이 부분을 미드 파트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베잘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을 에이펙스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정의된 부분들은 미국 심초음 파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교재 자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에 대해서 정의한 문장을 찾는 문제거든요.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 심초음 파악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미국 심초음 파악에 따르면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은 C번에 있는 내용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테리어 마이트랄 밸브의 프리 엣지부터 시작을 해서 에이올틱 밸브 애뉴루스까지를 LVOT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연관된 그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테리어 리플렛 쪽에 프리 엣지부터 시작을 해서 에이올틱 밸브 애뉴루스까지 이 구간을 레프트 벤트리클 아웃플로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영상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이트랄 밸브 어퍼라투스와 관계가 없는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인 이론 학습하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해당되는 것은 A번, C번, D번 항목들이고요.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는 관계가 없는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파필라리 머슬이 있고요. 파필라리 머슬 쪽과 애뉴루스가 연결되는 이쪽 중간에 있는 텐던을 코다 텐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구조물이 마이트랄 밸브 어파라투스, 우리말로는 부속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과 함께 같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마이트랄 밸브의 에리어, 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4에서 6 제곱센티미터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에올타 쪽에서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횡격막 아래쪽부터 일리악 아테리 쪽 사이에 있는 이 구역의 에올타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횡격막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일리악 갈라지 직전까지 이 부분의 명칭은 어브도멘 에올타, 복부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 A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에올틱 아치부터 시작을 해서 쭉 분지가 되어지고요. 어센딩, 디센딩 연결되어지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복부 대동맥으로 이행이 되어집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동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에올틱 아치에서 분지되는 것과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이 첫 번째로 분지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다음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정답 C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올틱 아치가 쭉 주행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무명동맥 또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죠. 이쪽에서 분지하게 되고 다음 레프트 캐로티드, 다음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이 순서대로 주행한다는 거, 이 순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은 대동맥의 세그멘트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와 리가멘텀 아테리오섬, 우리말로는 이제 동맥관 인대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에올타의 세그멘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에올틱 이스무스가 여기 해당되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게 되면 대동맥 분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브라키오세팔릭 첫 번째로 나가게 되고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그 다음에 서브클라비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맥관 인대가 있는 이쪽 구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구역을 에올틱 이스무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림과 함께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심장 파트 공부하실 때는 이 대동맥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해가 같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에올틱 밸브 뒤쪽에 있는 팽창된 부분에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정답을 찾아보면 D번에 있는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에올틱 밸브가 있고 뒤쪽에 아웃파우칭 되어져 있는 부분을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센딩 쪽으로 연결되는 이 중간 위치가 사이노튜뷸라 정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에올틱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발살바동이라든지 사이노튜뷸라 정션, 어센딩까지 좀 자세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명칭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메인 풀모나리 아테리의 딜라테이션, 확장이 되어져 있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좀 흔하게 발생되는 풀모나리 아테리 딜라테이션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기 중에서는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혈관이 확장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결과로 풀모나리 아테리 딜라테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 같은 경우는 원래 3개의 커스피 있어야 되는데 2개의 커스만 있는 에올틱 밸브의 질병이고요. B번에 있는 트렁크스 알테리오서스 같은 경우는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게 되면 레프트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에올타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라이트 벤트리클은 풀모너리 쪽으로 연결되는 게 정상적인 심장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혈관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병을 트렁크스 알테리오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제 드물게 발생되는 심장의 기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압력의 혈액이 풀모나리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풀모나리 아테리 쪽에 확장이 동반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좀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보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트렁크스 알테리오서스는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리 사이너스와 디센딩 에올타를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통해서 구분하려고 한대요. 코로나리 사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완기 때 혈류 플로우가 도드라지는 반면 에올틱은 어느 타이밍에 혈류 플로우가 도드라지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패턴이고요. 코로나리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완기 때 나타나게 되겠고요. 에올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축기 때 파형이 도드라지게 되겠죠. 정답은 D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코로나리 서큘레이션은 이완기 때, 일반적인 에올틱 서큘레이션은 수축기 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리 베인을 통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 관상정맥동으로 혈액이 모여들게 되고요. 이렇게 모여든 혈액은 라이트 아트리움 쪽으로 유입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파라스터널 롱 이미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있고요. 옆쪽에 디센딩 에올타가 있어요. 만약에 질병이 있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구조물과 디센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는 앞서 문제에 설명드렸듯이 펄스파를 적용을 해서 이완기 때 도드라지는지 아니면 시스톨릭 때 도드라지는지 구분해서 두 가지 혈관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레프트 엔테리얼 디센딩 코로나리가 서플라이 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코로나리 세그멘트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정답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D번에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임페리얼 월 같은 경우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쪽에서 혈액 공급을 받게 되죠. 관계없는 보기는 D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A부터 C번까지는 해당되는 보기라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 강의 16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은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공급되지 않는 벤트리클 월을 찾는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해부학적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월 세그멘트는 C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베잘 임페리얼 월 같은 경우는 RCA 쪽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구분해서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와 관계가 없는 월 세그멘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D번입니다. 미드 엔테리어 인터벤트리큘러 septum 같은 경우는 레프트 엔테리어 디센딩 쪽에서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D번은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A부터 C번까지의 보기는 RCA 쪽과 연관되는 보기라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부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세그멘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벤트리클이라든지 아트리움의 프레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계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트리클과 혈관에 대해서 압력이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그림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만 잘 보시게 되면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수치들이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치가 맞다 틀리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조금 범위가 넓게 주어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25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서는 10에서 30 정도 사이다.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설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암기하기보다는 연관되는 범위 정도만 잘 기억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 관계없는 보기를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D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올타 쪽의 시스톨릭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완기 쪽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만 잘 정리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EKG 분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시스톨릭, 수축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계 있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심장 문제 중에서도 EKG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EKG에서 수축기를 표현하는 것은 D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QRS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T 웨이브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시스톨릭 파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벤트리클 디아스톨, 이완기 쪽과 함께 시스톨릭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QRS 파형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T 웨이브가 끝나는 지점까지를 수축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완기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이 그림에 구분되어져 있는 항목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항목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연관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벤트리큘라 디아스톨, 이완기와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벤트리큘라 디폴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수축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나머지 등용적 이완 구간, 초기 급속 충만, 그리고 심방 수축 같은 경우는 이완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풀모나리 베인 쪽에다가 적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없는 인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C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도플러 적용했을 때 수축기와 이완기 그리고 아트리얼 컨트랙션 이 세 가지가 도플러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것이 풀모너리 베인의 정상적인 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나오는 파형이 수축기고요. 이 부분을 조금 쪼개서 S1과 S2로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으로 이완기 파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프트 아트리움이 컨트랙션 할 때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파형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에피컬 포챔버 뷰에서 풀모나리 베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풀모나리 베인은 총 4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라이트 로어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러한 내용 간단하게 암기해서 내용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스타키안 밸브가 나타나는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유스타키안 밸브 같은 경우는 라이트 아트리움 쪽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정상 변이들이 우측 심방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상 변이들은 다른 종양성 구조물이라든지 좀 패솔로직한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겠는데요. 몇 가지 항목들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구조물이 유스타키안 밸브입니다. 라이트 아트리움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에코도를 띄고 있는 물질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옆에 경식도 초음파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해당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대정맥에서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유입되는 쪽에서 관찰되는 구조물이고요. 이러한 형태가 우심방에서 보여진다면 유스타키안 밸브와 연관이 있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키아리 네트워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심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상 변이 중에 하나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유스타키안 밸브는 조금 단순한 구조인 반면 키아리 네트워크는 조금 망상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마찬가지로 A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연관된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심방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나타나는 모습들이 영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 옆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모여들어서 종양성 구조물로 오인되는 모습도 영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심방 쪽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타난다면 정상적인 변이임을 1차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스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마찬가지로 라이트 아트리움 쪽에서 나타나는 해부학적 구조물인데요. 관련된 부분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같은 경우는 우심방을 전방과 후방으로 구분해주는 근육 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이 도드라지게 구성이 된다면 영상에서 이러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유스타키안 밸브, 키아리 네트워크,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같은 경우는 우심방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상변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정상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질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상변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시면 라이트 아트리움에 관계가 없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유스타키안 밸브,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라이트 아트리움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번에 있는 구조물 또한 라이트 아트리움에 해당되는 구조물입니다. 여기서는 틀린 보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D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모더레이트 밴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코로나리 사이누스와 라이트 아트리움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이제 더베시안 밸브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 아트리움과 하대정맥, 임페리얼 베나카바에서는 유스타키안 밸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리 사이누스와 라이트 아트리움 사이에는 이 다른 밸브가 구분되어서 있다는 거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라이트 아트리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앞서 풀어봤던 내용인데요. 모더레이트 밴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라이트 벤트리클에 모더레이트 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밝게 보여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이 모더레이트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물을 통해서 오른쪽과 왼쪽, 라이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벤트리클을 구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 랜드마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라이트 벤트리클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번에 있는 트라베큘레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레프트 벤트리클에 비해서 내부의 육주라고 하죠. 이 잔기둥 같은 것들이 왼쪽에 비해서는 라이트 벤트리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번 맞는 내용이고요. 정상적인 월 시크니스는 0.3에서 0.5다. B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C번 보시면 노멀 폼 카디악 에이펙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디악 에이펙스, 심천부 쪽은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쪽과 연관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C번 보기는 라이트 벤트리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번 보기 보시게 되면 가장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심장에 이렇게 있으면 가장 앞쪽에 라이트 벤트리클이 위치하고 있어요. D번 보기는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C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레프트 벤트리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번 맞는 내용이고요. B번 보기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라이트 벤트리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B번은 라이트 벤트리클의 설명이라서 관계없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두께는 1.0이고요. 다음으로 두 개의 파필라리 머슬 그룹이 레프트 벤트리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A번과 C번, D번 보기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대한 설명이라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에 있는 파필라리 머슬 두 개의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B번이고요. 엔테로라테랄, 포스테로메디알 두 가지의 파필라리 머슬이 레프트 벤트리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